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행렬 연산 기초 관련된 마지막 시간으로서 고유값, 아이겐밸류라고도 하고 캐릭터리스틱 루트라고도 고유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고유값과 아이겐밸류하고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게 이 고유값, 고유 벡터 결과값이 많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본 것처럼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벡터는 경제학 자료에서 자료들의 안정성, 수렴 여부, 다음 분산분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분해, 디컴포지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값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보실 수 있겠지만 주요인 분석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주요인 분석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수백 개의 변수들이 있어요. 수백 개의 변수들이 있는데 수백 개의 변수를 다 모형에다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냐면은 공통 요인들을 추출해요. 예를 들어서 금리만 예를 들어 볼게요.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정책 금리도 있고 일별 시장 금리도 있고 대출 금리도 있고 부동산에 적용되는 금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통된 요인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거시로 보면은 금리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 물가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이라는 부분도 있고 섹터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물가만 하더라도 여기 생산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 있죠. 자 금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요거만 하나만 눌러봐도 이 밑에 다양한 변수들이 쭉 나와요. 그죠? 그쵸? 콜금리만, 그러니까 시장 금리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는 금리, 이렇게 하면 금리의 변수 하나만 쓰고 막 그랬었는데, 요, 어, 최근에는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여러 분석을 다 집어넣어서 아주 공통된 요인을 뽑아내려는 게 있죠. 근데 보면 아까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경제 지표들로 봤을 때 보면은 지표도 수십 개 지표가 있는데 수백 개를 하다 보면은 공통 요인들이 어 이론적으로는 100개의 변수 있다면 공통 요인들이 100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를 그걸 다 뽑아서 우리가 지금 변수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몇 개 소수 변수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100개의 변수가 있고 100개의 공통 요인이 있지만은 실제로 한 두세 개 정도 공통 요인만 있으면 이것이 100개의 변수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력을 한 7, 80% 설명할 수 있더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도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그거를 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아이겐밸류 같은 경우는 해인데요. 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계열에서 자료들의 안정성을 좀 보는 건데요. 이런 게 있다고 한번 따져볼게요. 어떤 거를 합을 구하는데요. 자, 요거의 합을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합을 구하는 방식은요. 패턴이 일정한 거에 대해서 합을 구하는 방식은요. 패턴을 곱해서 빼주면 돼요. 이게 R 단위로 매번 변하기 때문에 하나씩 밀려주면 어떻게 되죠? R에 N 플러스 1 하나씩 늘리면 되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거 무한합을 구하는 데 많이 쓰거든요. 바모형이라든지 그랬을 때 보면 변화시켰을 때 무한합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들은 여기 다 없어지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죠? 뭐만 남아요? 요거하고 요거만 남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합이라는 것은 결국엔 보면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합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합을 구할 수 있나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조건이 두 개가 있죠. r이라는 것이 만약에 1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1보다 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r이 1보다 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럴 때는 이거는 해를 구할 수가 없죠. 왜냐, 해가 무한으로 발산을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r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기준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 플러스 1은 0에 수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로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자, 여기서 지워볼게요. 는 0.1에 그래서 1000승 이렇게 하면 0에 수렴하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에 1000승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보다 클 경우요. 요거를 숫자를 표현하면은 잠깐만요. 이걸 숫자를 표현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숫자가.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은 이 계산을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R이라는 게 아까 패턴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좀 지워서 그렇긴 한데 원래 S는 1 플러스 R R의 제곱 이렇게 해서 R의 N승 이렇게 돼 있었고 요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R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0의 수렴을 해야 되는데 0의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절대값으로 이 R이 1보다 작아야 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였죠. 자, 그러면 요게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어떤 변수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들 간의 그 개수가 1보다 작냐 안 하냐. 다시 말하면은 또 해가 1보다 적냐 크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제 아이겐 밸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예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 보시면은 이제 A라는 것이 E-1이라는 어떤 행렬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식은 AX는 RX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X라는 것은 왼쪽 오른쪽 동일하게 있으니까 여기 동일하게 있고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냥 어떤 특정 해를. 그래서 이게 대각선에만 해가 있는 거죠. 똑같은 해가. 이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됐다고 하면요. 그래서 AX는 R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RX라는 것을 R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R 곱하기 I. 그래서 I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1, 0, 0, 1 이렇게 된 거고 R이라는 건 여기 있으니까 이 해를 그냥 여기다 곱해주면은 여기다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왼쪽 오른쪽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 왼쪽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0이 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E-R 왼쪽으로 넘기면은 이것이 이제 E-R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E 그다음에 -1 -R,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이거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냥 AX는 0이다. 원래는 그 행렬에서는 이걸 두꺼운 0으로 표시를 해요. 왜냐면은 안 두꺼운 0으로 표시하면은 숫자 하나고요. 이 두꺼운 0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행렬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0의 행렬 뭐 이렇게 좀 표시를 할까요? 자, 그러면 요거 해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해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자, A의 역행렬이 존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X는 A의 인버스 곱하기 0의 행렬, 그쵸? 요거 곱하기. 그러면 다 0이 되죠, 그쵸? 자,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X 값이 모든 값이 0이다 그런 거는 우리가 별로 경제학에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를 구할 때 해의 조건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X는 non-trivial이어야 된다. 사소한 값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소한 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X 값은 0이면 안 된다. 모든 값들이 0이면 의미가 없지 않았죠? 무의미하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아이디어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넘겼을 때 오른쪽이 0이기 때문에 요 A에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X가 의미 있는 값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른쪽이 0으로 이렇게 변환시켜 놓은 상황에서 X가 의미 있는 값을 갖기 위해서는 요 부분 있잖아요. 역행렬, 요거의 역행렬이 역행렬이 없어야 된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었지만은 이 행렬에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X 값이 의미 있는 값을 갖지. 만약에 이 역행렬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걸 넘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값들이 X 값들이 다 0을 갖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사소한 값을 갖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쭉 넘겨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X가 의미 있는 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판별식이 행렬식이 0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 어떻게 했었죠? 이거를 그러니까 A라는 것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넘겼으니까 A라고 그러지 말고 B라고 그랬죠. 자, B라는 것이 E-R E -1 -R이었죠. 요거 판별식 어떻게 구하죠? 우리 저번에 많이 했지만은 요거 먼저 요거 두 개를 선택해 볼게요. 자, E-R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요거는 부호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그러니까 -1에 1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뺀 다음에는 요거와 이게 속한 행과 열을 빼면은 나머지가 요거 있죠. 그렇죠? -1 -R. 그다음에 플러스 2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의 부호가 어떻게 되죠? 이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니까 이렇게 그죠? -1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2가 속한 행과 열을 삭제해 주면은 나머지가 뭐죠? 이거는 2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냐면은 요것은 E -R -1 -R -4다. 그렇죠? 그게 요거죠. 그렇죠? E -R 곱하기 -1 -R -4다. 그래서 정리를 해줘 보면은 R 제곱 -R
마이너스 6이다. 이곳이 x가 사소한 값, 0 값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값이 행렬식이 0이 돼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해 하나는 요거 어떻게 되냐면은 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 요거는 r 마이너스 3, r 마이너스 2,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풀어서 보면 이거는 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그 해를 판별식 0에 되는 그 r 값을 찾아보니까 해를 찾아보니까 3과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건을 세워 가지고 판별식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더라. 그렇죠? 자, 아이겐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좀 복잡해요. 조금. 근데 뭐냐면은 원래는 이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은 요게 R1하고 첫 번째는 3이고 R2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첫 번째 값을 집어넣고 계산해보고 두 번째 값을 넣고 계산해보는 거죠.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넘겼으니까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계산해볼게요. 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그쵸?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여기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쵸? 그쵸? 요게 이제 여기 나온 거랑 똑같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첫 번째를 집어넣었을 때 x와 요거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여기서 집어넣었을 때 x1과 x2의 관계가 나오죠. 그렇죠? 자, 어떤 관계가 나요? 둘 다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이나 두 번째 식이나 똑같은 관계가 나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이너스 x1 플러스 2x2는 0이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죠? x1은 2x2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아이겐 벡터라는 것은 이 관계를 x1과 x2의 관계를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도출하는 건데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유값을 이용할 경우에는 x1과 x2의 관계는 이렇게 도출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여기서 봤을 때 보면 두 식에서 동일한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관계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도 2x1 마이너스 4x2는 0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두 번째 행 같은 경우도 2x2 똑같이 나오죠.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도 둘 다 똑같은 관계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관계가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속성이 그러니까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종속성이 존재해요. 해가 무수하게 많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건을 부과해서 이런 조건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겐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x1 제곱과 x2 제곱의 합은 1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관계식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x1은 2x2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제약 조건을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은 1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 한번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1 대신에 2x2를 집어넣고 원래는 이런 제약 조건을 하는데 여기다 집어넣고 x2를 그대로 넣고 그러면 남는 게 5x 제곱 이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x2 값은 어떻게 되죠? x2는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루트 5분의 1이네요. 그렇죠? 루트 5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랬을 때 보면 우리가 뭐 플러스도 선택할 수 있고 마이너스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알파 창이라는 경제 수학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을 때는 플러스 값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R에서는 이 마이너스 값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선택한 아이겐 밸류가 우리가 이거 3을 선택했잖아요. 해를 다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해가 두 개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풀었을 때 해가 플러스 값이 있고 마이너스 값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관계를 도출할 때는 3을 집어넣어 가지고 플러스 값을 나와 가지고 x1에 x2 관계를 봤더니 x2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나왔는데 이랬을 때는 어떤 거를 취하냐면은 R에서는 선택과 고유값이 양수일 경우에 우리는 여기서는 R어는 3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온 관계값 중에서 우리가 음수값을 선택하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음수값을 선택하면은 x2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1이라는 것은 2 x2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이렇게 x1의 값 요거, x2의 값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좀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루트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숫자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0.894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원래 관계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2-r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x1 x2는 0, 0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아까 해를 구했을 때 두 번째 고유값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x1, x2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 벡터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그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의 합은 1이라는 제약 조건 표준화를 이용해서 벡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보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관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4x1 플러스 2x2는 0이다. 두 번째 식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x1 플러스 x2는 0이다. 그 실제로 보면 위에나 아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식을 2로 나누면은 밑에 식이 나오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종속성이 존재하죠. 두 번째를 했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약 조건을 이렇게 부과한다 그랬죠. x1 제곱과 x2 제곱은 1이다. 자, 여기서는 무슨 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x2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1이다. 이런 관계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죠. 그래서 x1은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하나 보면은 그러니까 2x1 정리하면은 x2는 마이너스 2x1이다. 그렇죠? 요거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노트를 보니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죠? 그래서 그렇죠. 또는 다시 하면은 뭐냐면은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x1, x2 제곱은 1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표준화.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x1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x x2는 이거니까 1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5x1은 1이다. 그쵸? 그러면 x1의 제곱은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다. 그쵸? 자, 그런데 뭐냐면은 해가 우리가 음수일 경우는 아이겐밸류 요거 이 마이너스를 선택했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렇게 나온 값들은 플러스를 선택하라. 결과적으로 요 x1의 값은 제대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x1은 루트 5분의 1이고 x2는 뭐냐면은 x2는 마이너스 2x1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선택하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요 중간이 좀 잘못됐지만은 제가 나중에 노트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x1이 루트 5분의 1, 그죠? x2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 두 번째 음의 해를 갖는 음의 아이겐밸류를 갖는 것의 그 아이겐 벡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 둘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였냐면은 R1이 3이었을 때 아이겐 벡터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3이 그러니까 R에서는 그 아이겐 밸류가 음수일 경우에는 음의 값을 선택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요거였고요. 그다음에 아이겐 밸류 그러니까 해가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 그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벡터 뭐였냐면은 5분의 루트 이렇게였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합치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에 대한 벡터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에 대한 벡터를 이렇게 합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열로 합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요거였고 V1이 요거였고 V2가 요거였으니까 이렇게 합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A 행렬의 두 개의 고유에 아까 뭐였었죠? 3이라는 거 갖고 마이너스 있죠. 그죠? 2 곱하기 2 행렬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3 마이너스 이렇게 넣고 첫 번째가 플러스일 경우는 첫 번째에다 고유 벡터를 앞에다 넣어주고 두 번째 해는 여기다 넣고 두 번째 벡터는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좀 약간 이론적이라고 할까요? 자, 이제는 R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역행렬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 고유의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걸 좀 키울게요. 역행렬을 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우리 그 계량 분석에 있어서 그 어떤 분산이라든지 하여튼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역행렬을 쓰는 건데 역행렬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보면 강의 노트 8장의 1절에 있는 선형 방정식에도 해당되는데 행렬 나올 때 같이 한번 또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R에서 선형 방정식은 행렬로 변환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 개 방정식이 있을 때 세 개 방정식을 하나씩 한 다음에 그 해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세 개 방정식을 행렬로 변환시켜서 푼다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는 이제 매트립이라는 패키지 필요하고요. 그다음 매스 패키지에서는 우리가 해를 일반적으로 그 아래서 계산을 하면은 소수점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3.14 막 이렇게 하는데 분수로 우리가 하는 게 좀 이해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시 같은 거 할 때는 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스 패키지에 이제 fractions라는 게 있어요. fractions가 맞죠. 그래서 이런 분수를 표현하는 그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매스 패키지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방정식을 한번 고려해 볼게요. x-x2는 2다. 그 다음에 ex1 플러스 ex2는 좀 헷갈리죠? ex2는 1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행렬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같이 해봤었죠? 그렇죠? 행렬로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놓고 x1 앞에 1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x2 앞에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EX1이니까 2이고, 그 다음에 EX2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뭐 할 거죠? 그러면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a의 역행렬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x 값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 R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하고요. 자, 요거 보이시죠? 그렇죠? 요거 오른쪽 형태하고 왼쪽 형태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행렬을 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매트릭스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매트릭스라는 명령을 쓰고 C라는 것은 컴바인의 약자인데 요 숫자들을 다 컴바인 하라는 얘기죠. 자, 원래는 요거 원래 그 어떻게 인식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컴바인 1, 2, 1, 2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는 1, 2,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아래서는 입력이 돼요. 근데 뭐냐면은 매트릭스 했을 때 2, 2,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n 로우는 2. 그러니까 행의 수는 이렇게 하고 n 행렬의 수는 2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행이 2이고 열을 2로 지정하라고 그래서 행렬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이게 행 두 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 다음 열로 가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A라는 것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입력이 이렇게 된 거죠. 1,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2는 두 번째 열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B라는 행렬은 우리가 행과 열을 지정 안 했으니까 이제 2를 입력해라 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로로 입력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는 마치 오른쪽으로 입력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특정 행렬을 지정 안 해주면은 무조건 열 단위로 밑으로 내려간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x1과 x2의 관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플랫 이퀘이션이라는 매트랩에 있는 패키지를 보여주면은 이렇게 좀 그래프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뭐냐면 x1 마이너스 x2는 2다 이런 거였으니까 요거를 이제 x2 축이 y축이 x2로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나오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서 보면 ax는 b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ax는 b다. 그래서 우리가 a 값도 지정해줬고 b 값도 지정해줬었죠. 값을 줬고,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죠? 요거죠, 그렇죠? 요 명령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역행렬 구하는 명령어는 solve라는 명령어를 써요. solve. 그래서 a를 solve하라 이렇게 하면은 a를 solve하라는 얘기는 a의 역행렬을 구하라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행렬의 곱하기는요. 행렬 곱하기는 그냥 일반적인 곱하기는 요 스타 표시를 쓰면 되는데, 행렬 곱하기는요. 여기 중간에 퍼센트 표시를 추가해야 돼요. 행렬이라는 거 표시 여기서. 그래서 뭐냐면은 x는 아까 어떻게 되죠? x는 a의 인버스 곱하기 b다 이렇게 된 거죠. 요거를 r 명령으로 쓰면요. 뭐 이렇게 x라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솔브하고 a에 대해서 솔브해라. 그러면 솔브는 a의 역학렬을 구하고, 근데 곱하기를 하는데 곱하기는 행렬은 곱하기 곱하기 요거 사이에 달러 표시를 좀 추가해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보이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a를 정의를 했었고, 그렇죠? 여기서 a 행렬을 정의를 했었고, b라는 행렬을 이렇게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a라고 정의를 했었고, 이것이 b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이게 x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요거를 x는 a 인버스 b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solve라고 했었죠. solve a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푸냐? 요걸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solve a라는 명령어는 뭐냐면은 a의 역행렬을 구하라.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게 solve a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요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그 a의 역행렬과 b를 곱해라, 그렇죠? 그래서 b를 곱하는데 곱한다는 표시는 여기서 행렬의 곱셈은 여기 퍼센트, 그다음에 그 요 별표, 그다음에 퍼센트 이렇게 하면 곱하기가 되는 거고,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ractions는 뭐냐면은 그냥 요거 없이 하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그러면 1.2, 0.7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프랙션으로 좀 명령을 쓰면요. 이걸 분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R이 좀 효율적으로 된 게, 원래 엄밀하게 계산했을 때는 아까 뭐였죠? 그러니까 A 곱하기 X는 B라고 돼 있었을 때 엄밀하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은 X는 A의 인버스 역행렬을 구해서 B를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명령어는 어떻게 있었냐면은 여기서 solve A, 그렇죠? A의 역행렬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B 이렇게 썼죠. 근데 요 명령어를 단순하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solve
A, B 이렇게 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밑에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해도 똑같이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는 요런 달러 표시, 곱셈의 표시가 그냥 없이 솔브 A, B 이렇게 해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매스 패키지를 할 수도 있고 매틀립 패키지에서는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매틀립 패키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좀 수학 푸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이렇게 요 위에 솔브 요런 거와 요런 거는 매틀립 패키지 안 썼어요. 근데 매틀립 패키지를 썼을 경우에는 매틀립 패키지를 썼을 때는 뭐 이렇게 x1, x2처럼 이게 다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아래서 역행렬 이용해서 어떻게 해를 구하는지 한번 봤었고요. 고유값, 고유벡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아까 우리 보여드릴게요.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이게 이제 교과서 예제랑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거 있었죠. 여기 2, 1 이렇게 됐었죠. A 행렬이 2, 1 똑같이 한번 제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 1 이렇게 있던 게 동일하죠. 그 다음에 BB라는 것은 이제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구하라는 명령어는 아이겐이에요. 아래서. 근데 보면은 이 아이겐을 명령을 구하면요. 요 자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시를 해주거든요. 여기 보면 아이겐 명령을 쓰면은 아이겐 밸류도 제공하고 아이겐 벡터도 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아이겐 밸류 뭐가 나왔었죠? 해가 3-2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쭉 해보면은 우리가 해가 3하고 -2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해를 이용했을 때 아이겐 벡터가 어떻게 구했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아이겐 벡터 구하는 방식이 R이랑 어떻게 호환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된 부분에 그렇죠? 해가 3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해가 3일 때는 여기다 3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봤을 때 보면은 위에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이나 똑같이 -x1 플러스 2x2는 0이다 이런 관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x1은 2x2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아이겐 벡터 구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두 개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동일한 관계니까 종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제약 조건을 주자. 표준화시켜서. 자, 그래서 요걸 대입하면 어떻게 됐었죠? 5x2는 1이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x2의 제곱, x2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었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해가 양수일 경우는 음수값을 택하라 했죠. 그렇죠? 좀 내려갈게요. 그렇죠? 해가 양수일 경우에는 음수값을 택하라. 그래서 x2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x1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그렇죠? 그래서 x1은 첫 번째 r이 3인 거에 대한 벡터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0.894, 마이너스 0.447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아래서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죠? R이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고 첫 번째 해가 플러스인 거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 행의 벡터는 마이너스 894, 마이너스 447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894라는 것이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창측에서는 이랬을 때 뭐 플러스 값을 택하라 막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저는 R이랑 호환성 있게 표준화 시키고 이 벡터의 부호를 선택하는 요게 키였죠. 요걸 어떤 값을 갖느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R 같은 경우는 해가 양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겐 벡터를 구할 때 이 나온 값 중에서 음수를 택하고 해가 음수인 경우에는 아이겐 벡터 값 여기서 나온 값 중에서는 이 플러스 값을 이렇게 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해본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이용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람다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람다 보면은 아까 본 것처럼 해 있잖아요. 해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매트릭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가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 R에 해당되는 게 람다라고 여기서 코드에서 정의를 한 거죠. 잠깐만요. 자, P라는 것을 이 아이겐 벡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 아이겐 벡터 이렇게 했던 아이겐 벡터를 P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행렬 A의 고유 벡터들을 열 벡터 하는 거를 P로 정의했고 아이겐 벡터들을 P라고 정의했고 고유 값들 아까 해 구한 거 있잖아요. 고유 값들을 대각 원소로 하는 람다라고 정의했었잖아요. 해의 대각 행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했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그래서 이 A 행렬이 있었잖아요, 원래. 요 A 행렬, 그죠? 2 마이너스 1. 요 A 행렬에다가 아이겐 벡터를 한번 곱해 볼게요. 요것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 요거 곱한 거랑 같아지는 거죠.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A 행렬, 그죠? 여기 A 행렬과 아이겐 벡터 요걸 곱하면 거랑 아이겐 벡터 곱한 거랑 그 해를 곱한 거 요거의 값이 동일해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디컴포지션을 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람다 원래는 대문자 람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아유 다시 A 곱하기 P 대문자 람다는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꺽쇠처럼. 그래서 요것은 원래 있었던 A 행렬이었고 P라는 것은 우리가 벡터였죠. 아이겐 벡터. 그 다음에 이 람다라는 것은 해를 가지고 있는 아이겐 밸류 있는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P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A라는 행렬이 있었잖아요. 원래 주어진 행렬. 행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A라는 행렬이 있었잖아요. 요것을 분해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분산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추정 같은 걸 했을 때 분산이 있는데 분산을 어떻게 쪼개느냐.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A라는 것이 원래 산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루트 A의 제곱이 될 수 있죠. 그냥 산수로 따지면은. 그렇죠? 루트 A 제곱하면은 A가 되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제곱하는 방식이 없으니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A라는 것을 분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용하는 방법이 요거라는 거죠. 요거.
요 관계.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다시 오른쪽 이게 결과를 볼게요. A 곱하기 P를 하면 이런 관계 나오고, P 곱하기 람다, 즉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를 곱하 이것도 동일해진다. 그러니까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AP는 P 요거였으니까 A라는 것은 P A 람다 P 인버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쪼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를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통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분산, 공분산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분산을 분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런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이걸 분해를 시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특히나 시계열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래서 E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처럼 여기서 이거를 그냥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E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요 식에서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A 매트릭스랑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E라는 것은 그렇게 P 곱하기 람다,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벡터 곱하기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 곱하기 아이겐 벡터의 역행렬, 그렇죠? 솔브 P는 뭐라 했죠? 역행렬을 구하라는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E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래 A 매트릭스가 뭐였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또 E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좀 어려운 개념이기를 할 텐데 요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보면은 일단은 해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환 같은 거, 특히나 이제 디컴포지션이라는 것도 하는데도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이제 뭐 요인 분석,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 해서 주요인 분석, 그러니까 수십 개, 수백 개의 변수 중에서 공통 요인을 많이 뽑은데 공통 요인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쓰기 되게 혼란스러우기 때문에 어떤 아주 대표성 있는 변동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소수의 변수만을 뽑아라. 이런 어떤 테스트도 있거든요. 베이엔행이라는 어떤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겐 밸류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밸류 나중에 많이 보실 거예요. 그 계량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쓰이는지 계략적으로 안다 그러면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코드라든지 코드를 짤 수도 있고 코드를 짜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만 이용해서도 다른 계산이 가능하니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런 것도 다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A의 디터미넌트 계산할 수 있지만은 이 P라는 것은 아이겐 벡터였고, P라는 것은 아이겐 벡터였고, 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겐 밸류,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또 디터미넌트도 계산할 수 있고 몇 승, 원래 제곱 같은 건 안 되잖아요, 바로 행렬에서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계속 곱하는 형태로서 제곱 3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은 이런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이용하면은 그냥 이렇게 좀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행렬이라는 것도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트레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대각선에 있는 행렬, 그러니까 값들의 합을 하는 걸 트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함수 표현 같은 경우도 이것도 다 이런 어떤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행렬에서도 아직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레이머의 법칙 좀 크레이머의 법칙은 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었던 행렬 연산하는 거, 그렇죠? 해를 구하고 막 그러는 거, 그 다음에 고유값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R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